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세관에 조조의 기묘한 몸에 나오는 쿠조 조타로가 들어가야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 같은 경우는 극성 팬층이 두껍고 어떤 작품보다도 태클을 많이 받는 작품이라 저번에 듀오편 시나리오 후에 조조는 다시 다루지 않으려고 했지만 멘탈을 부잡고 그래도 조조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 정도는 만들어볼까 해서 이렇게 써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기라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쿠조 조타로는 듀오를 물리친 후 어느 정도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항상 자신을 반겨주던 엄마가 보이지 않았고 그 점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했죠. 항상 반겨주고 말을 걸어올 땐 귀찮아서 무시하거나 했지만 그게 없으니 또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나 찾아보다가 다락방의 문을 열었는데 그곳에는 평소에 없던 이상한 문이 있었고 그 문을 열자 시공간이 왜곡되며 빨려 들어가 버렸죠. 눈을 뜬 조타로는 이곳은 처음 본 세계라는 것을 알았고 엄마인 홀리조스타 역시 왠지 이곳으로 빨려 들어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타로는 일단 이 세계에서도 스탠드가 발현이 되는지 시험해보려 자신의 스탠드인 스타 플래티나를 꺼내보았고 다행히도 스탠드가 나와 안심을 했죠. 일단 거리로 나가보니 예전에 일본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고 과거로 돌아와버린가 싶어 더욱 엄마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타로는 스타 플래티나를 높은 곳으로 올린 다음 주변을 넓게 살펴보게 했는데 한 골목에서 홀리조스타로 보이는 여자를 발견했고 그대로 그곳으로 뛰어갔죠. 그런데 엄마는 송곳니를 드러낸 채 어떤 한 여성을 위협하고 있었고 그 여성은 두려움에 떨며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조타로는 빠르게 뛰어가 엄마가 그 여성을 공격하려는 것을 막았고 이 아줌마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며 제압을 했죠. 그러자 그 여성은 조타로의 늠름하고 박력 있는 모습에 정말 감사하다고 멋지다고 쫑알쫑알거렸고 조타로는 시끄럽게 쫑알거리지 말고 얼른 여기서 꺼져 라고 아주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그런 모습에 더욱 뿅가게 되었죠. 조타로는 하여튼 여자들은 항상 나를 귀찮게 하는군. 특히 이 여자 홀리조스타 라고 하며 어째서 엄마가 이런 공격성을 보이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조타로는 엄마를 격하게 앞뒤로 흔들면서 정신 차리라고 했고 그 박력은 너무나도 강해서 보통 사람이었다면 기절할 정도였죠. 조타로는 일단 자꾸만 물려고 하는 엄마의 입을 자신의 옷을 찢어 묶었고 일단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자며 어깨에 걸쳐매고 골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소년과 소녀와 마주치게 되었고 조타로는 그 소녀가 물고 있는 대나무 잎마개가 인상적으로 보였죠. 탄지로는 순간 혈귀의 기운을 알아차렸고 경계하며 당신이 어깨에 걸쳐매고 있는 건 혈귀인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타로는 혈귀? 지금 이 아줌마가 디오와 같은 흡혈귀가 되어버렸다는 건가? 하며 놀랐지만 표정만은 무표정으로 혈귀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여자는 내 엄마라고 했죠. 그러자 탄지로는 자신과 네즈코의 관계처럼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많이 힘드시겠다고 위로를 했습니다. 조타로는 이런 따뜻한 위로 같은 건 자신의 성미에 맞지 않았기에 퉁명스럽게 그래서 이 아줌마가 혈기가 왜 된 것이며 인간으로는 어떻게 되돌리냐고 물었죠. 그때 마침 탄지로는 타마요와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그분을 함께 만나러 가자는 이야기를 했고 마중 나온 유시로를 따라 타마요의 아지트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조타로는 혈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혈기의 왕 무장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죠. 그리고 아무래도 노란 머리를 가진 외국인이다 보니 홀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눈에 띄었을 것이고 그걸 무장히 발견하고 시험삼아 혈기로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조타로는 최근까지 흡혈귀였던 디오 때문에 엄마가 죽어가던 걸 디오를 처치해 겨우 살려놨더니 이번에 혈귀가 되어 그 혈기의 왕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귀찮았죠. 하지만 혈기의 특징을 들어보니 디오와 엇비슷한 느낌도 있었고 자신을 화나게 한 몫을 톡톡히 갚아주겠다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홀리와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무장에게 가까운 피인 12개월의 피를 채취해 연구를 해야 한다며 일단 탄지로는 귀살대원이니만큼 피를 얻을 수 있다면 가져오라는 부탁을 했죠. 그리고 조타로에게는 당신은 검사가 아니니 위험하게 혈기와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강한 혈기들이 아주 많다고 말해요.
그때 마당에는 무장히 보낸 스사마루와 야마가 있었고, 스사마루는 다짜고짜 색실공을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그때 조타로는 스탠드를 꺼내 그 색실공을 잡았고, 그곳에 있던 모든 혈기들은 놀랐죠. 일반 귀살대원이 탄지로 눈에는 스탠드가 보이지 않았지만 인간이 아닌 이들에게는 미지의 존재인 스탠드가 눈에 보였고, 푸르댕댕한 어떤 존재가 색실공을 잡고 있었죠. 탄지로의 눈에는 그저 색실공이 공중에 떠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조타로는 갑자기 기술을 하다니 내 놈들은 뭐냐? 라고 물었고, 스사마루는 자신들이 12개월이라고 소개했죠. 그러자 조타로는 그렇군, 내 녀석들은 지금부터 내가 죽여야 할 적이다 라고 하며 스타플래티나로 그들에게 다가가 강력한 펀치를 날리자 스사마루의 머리통이 날아가 버렸고, 야바가 놀라서 자신의 혈기술로 스탠드를 날려버리려고 화살표를 던졌는데, 스타플래티나는 힘으로 화살표를 이겨내며 주먹을 내질러 야바의 머리통도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몸은 재생하기 시작했고, 타마요는 탄지로에게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죠. 그때 탄지로는 뛰어가 물의 호흡으로 그들의 재생하는 목을 베어버렸고, 그들은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타마요는 그들은 12개월이 아니라고 말했고, 탄지로는 아쉬워했죠. 조타로는 이를 뿌듯한 뒤 상관없다, 무장과 관련된 모든 녀석을 죽여버리면 그만일 테니까 하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엄마인 홀리조스타에게 네즈코와 같은 대나무 입마개를 물려놓은 뒤 타마요에게 맡겨놓고 12개월간 무장을 찾는 모험을 시작했죠. 일단 탄지로에게 까마귀로부터 나타공허산으로 가라는 지령이 내려왔고, 조타로와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곳에서는 이미 많은 귀살대원들이 있었고 서로가 서로를 베며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조타로는 예전 일이 생각나 이들은 무언가에 조종당하고 있다는 걸 한눈에 알아봤고, 혹시 육신의 싹이 머리에 붙어있나 확인해봤지만 육신의 싹은 아니었고 몸에 희미하게 거미줄이 붙어있는 걸 알게 되었죠. 스타플래티아는 그 거미줄을 오라 하며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끌어당겼고, 저 멀리서 거미줄로 귀살대원들을 조종하고 있던 엄마 혈기는 자신의 거미줄이 전부 뽑혀가며 결국 본체가 거미줄에 끌려왔습니다. 너무나도 순식간에 당겨진 것이라 거미줄을 끊을 수가 없었죠. 조타로는 니놈이 12개월이냐? 라고 물었고, 엄청난 공포에 짓눌린 엄마 혈기는 저는 12개월이 아니에요 하며 눈물을 흘렸고, 조타로는 그래? 아쉽군. 그래도 사람을 조종해 동료끼리 죽이게 만든 죄는 강철보다 무겁다. 너의 삶은 이제 끝이다 하며 머리를 날려버렸고, 마무리는 탄지로가 했죠. 그때 분노한 여러 거미혈기들이 튀어나왔고 일제히 조타로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플래티아는 그 공격을 전부 막아냈고 몸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죠. 너는 약해 빠진 아기다. 강한 정의 앞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지 라는 말하며 스타플래티나로 전부 그 거미혈기들의 뚝배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때 엄청난 덩치에 아빠 혈기가 강력한 주먹을 날렸고 조타로의 본체를 공격했죠.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빠 혈기는 저 푸르댕댕한 녀석은 엄청나게 강하지만 본체로 보이는 저 녀석은 인간으로 보였기에 저 녀석을 공격하며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타로는 아빠 혈기의 주먹을 가드했고 그 충격에 꽤나 밀려나가긴 했지만 이 정도는 문제없다며 훌훌 털어버린 후 스타플래티나를 이용해 아빠 혈기에게 오라 러쉬로 무차별 난타를 했죠. 아빠 혈기는 그 주먹을 가드하려고 했지만 다이아몬드조차 박살내버릴 위력을 가진 펀치는 가드를 뚫고 아빠 혈기의 온몸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곧이어 스타플래티나는 높이 올라가 남아있는 혈기들을 찾기 시작했고 어디선가에서 분노로 일그러진 한 꼬맹이가 보였죠. 조타로는 그에게 다가갔고 그 눈에는 12개월로 보이는 표식이 있었습니다. 루이는 조타로를 보자마자 엄청난 거미줄 혈기술을 날렸고 스타플래티아는 아까처럼 거미줄을 잡고 당겼지만 루이는 거미줄 자체를 날렸기에 본체가 끌려오지 않았죠. 네가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내가 그쪽으로 와서 공격을 하면 될 뿐이라고 하며 빠르게 스탠드를 루이에게 접근시켜 주먹을 날렸고 루이는 강철과도 같은 강도의 거미줄을 넓게 펼쳐 그 주먹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먹의 힘은 거미줄을 그대로 밀어내며 루이의 면상에 막혔고 루이는 멀리 튕겨 나갔죠. 스타플래티아는 타마요에게 받은 유리병을 한 손에 쥐고 루이를 좁히며 피로 옮겨 담았고 루이는 그 굴욕감에 분노의 혈기술을 써보려고 했지만 스타플래티아의 몸을 뚫지 못하며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지원으로 온 비살대 충주 시노부가 왔고 엄청나게 빠른 몸놀림으로 루이를 찔렀죠. 루이는 시노부의 독에 의해 고통스럽게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조타로는 넌 누군데 끼어드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당신이야말로 누구시냐고 나긋나긋 물었죠. 조타로는 시노부를 보자마자 처음 느낀 감정이 들었고 이 심장의 고동소리, 이것은 뭐지? 내 몸에 이상이 생긴 건가? 하며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조타로는 평소에 여자들에게 관심도 없고
시끄럽고 귀찮은 여자들을 굉장히 싫어했지만 사실 고전적인 여성에 대한 취향이 있었고 고전미가 가득한 신호부의 외모와 시끄럽지 않고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어쩐지 반해버린 느낌이 있었죠. 신호부는 그때 귀살대 까마귀로부터 탄지로 남매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는 지령을 받게 되었고 탄지로 네지코 그리고 정체모를 남자인 조타로도 함께 귀살대 본부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네지코의 처분에 대한 주합 재판이 열리게 되었죠. 많은 주들이 혈기라는 것에 눈에 불을 켜며 당장 처형을 해야 한다고 했고 탄지로는 동생은 아직까지 인간을 해치지 않았으니 제발 칼을 걷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조타로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신의 엄마도 지금 혈견된 상황이고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12개월간 무잔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며 인간을 적으로 돌리고 해치려는 혈기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혈기까지 죽이려고 하는 것은 나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의 여러 주들이 조타로에게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아냐며 자신들은 지금까지 무잔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상현의 혈기조차 마주친 적이 없다고 했죠. 그리고 내 녀석들의 무엇을 믿고 혈기를 죽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냐며 소리를 치자 조타로는 스타플래티나를 이용해 주들의 칼을 순식간에 뺏어버렸죠. 스탠드가 보이지 않는 주들의 눈에는 자신들의 칼이 갑자기 공중으로 떠서 조타로 쪽으로 간 것으로 보였고 조타로가 엄청난 초능력을 지닌 남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시노부가 당시 살아남은 귀살대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왠지 모르겠지만 저 남자의 힘으로 혈기들을 싹 다 잡아낸 것 같으니 일단 저 남자와 탄지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했죠. 조타로는 담담히 자신은 다른 세계에서 온 이세계인이며 자신의 엄마가 이쪽으로 잘못 찾아와 혈기화되었고 타마요라는 혈기가 12개월의 피를 모아오면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다는 말에 피를 수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부야시키 당주는 타마요라는 혈기에 대해서 자신도 들어본 적이 있었고 무잔을 죽이고픈 목적도 같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하고 싶다며 그녀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그렇게 타마요는 귀살대에 찾아오게 되었고 서로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했으며 약하에 능통한 시노부 타마요는 함께 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타로는 그녀들에게 꼭 12개월들을 처치해 피를 모아오겠다고 말하며 시노부에게 낮은 목소리로 고맙다 라고 하며 시나리오 1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조타로는 귀살대원과 함께 12개월 찾아 나서기로 하며 기사를 했고 조타로는 우부야시키 당주에게 혈기에 대한 피해가 많다고 보고되는 쪽을 위주로 자신에게 임무를 주라고 했습니다. 어떤 적이든 상관없이 자신의 정의로 모조리 무너뜨려주겠다고 말해요. 다른 이가 그런 말하면 왠지 허세처럼 들렸겠지만 조타로의 늠름한 모습과 확신에 찬 굵은 목소리는 그 발언에 힘을 주었고 하연급 이상의 혈기들로 추정되는 임무에는 꼭 조타로를 보내게 되었죠. 조타로는 자신의 말처럼 하연 6, 하연 4, 하연 3, 하연 2를 찾아 연달아 손쉽게 무너뜨려버렸고 그 피를 전부 타마요와 시노부에게 줬습니다. 타마요의 고양이 차차마루나 귀살대 까마귀를 통해 하연의 피를 가져다줘도 되는 거였지만 조타로는 굳이 직접 시노부에게 가져다 줬고 시노부는 그때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하며 칭찬해줬죠. 조타로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일일이 안 말해도 된다 라고 무심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꽤나 뿌듯함이 느껴졌습니다. 시노부는 그런 모습에 조타로를 보고 꽤나 순진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며 귀여워했죠. 조타로의 엄마 홀리조스타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어느 정도의 이성을 찾게 되었고 네지코처럼 유아태행이 되긴 했지만 인간에 대한 공격성 또한 없어졌죠. 조타로는 어느 날 많은 승객들이 어떤 열차에서 실종이 되었고 그 열차를 조사하러 간 기살대원들 역시 실종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하연의 혈기나 상현의 혈기가 있을지도 모르니 그곳으로 가보지 않겠냐는 우부야시키 당주의 말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조타로는 다음 임무인 무한열차를 타러 길을 나섰고 무한열차에 올라탄 조타로는 쿠조씨도 이 임무를 받았나 보네요 라는 말에 뒤를 돌아왔고 충주 시노부와 카나오가 함께 열차에 타 있었습니다. 카나오는 조용히 목례를 하며 인사를 했고 조타로는 이곳에 너네는 왜 있느냐고 물었죠. 시노부는 자신도 나름 주의 계급을 가지고 있으니 임무를 받는다고 말했고 연구만 하다가 오랜만에 바깥바람 좀 쐬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시노부는 마침 도시락을 싸왔는데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 도시락 먹을래요? 제가 직접 만든 거랍니다 라고 상냥하게 도시락을 건넸고 조타로는 그 도시락을 까먹으며 순간 우마이가 나올 뻔했지만 자신은 도시락에 호들갑을 떨 캐릭터가 아니기에 잠자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시노부, 카나오의 앞좌석에 앉은 조타로, 옆에 있는 승객은 조타로의 폭풍 어깨 때문에 불편했지만 조타로의 인상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며 구석에 찌그러졌죠. 그때 영무원이 검표를 하러 들어오게 되었고 그 검표하는 기구에는 애무의 혈기술이 묻어있어 승객들을 모두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때 스타플래티나는 영무원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고 그 감정은 조타로에게도 그대로 느껴졌죠. 그러나 조타로는 다짜고짜 영무원의 멱살을 끌어당기며 이 자식
지금 우리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소리쳤고, 영모는 그 박력에 힉 하며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도 없이 그저 꿈을 꾸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해요. 꿈? 그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하던 때 옆에서 어떤 정체 모를 연기가 흘러나왔죠. 엠무는 영무원이 검표를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자신의 혈기술 수면양을 가득 담은 물건을 기차 곳곳에 배치했고, 그것을 시전에 모두를 잠들게 할 참이었습니다. 그게 시전이 되며 기차 안에 있는 모두가 잠에 빠져 아이들을 시켜 정신의학을 파괴할 수 없게 되지만, 일단 기차와 융합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시전을 했죠. 시노부와 카나오는 잠이 들게 되었고, 조타로는 엄청난 정신력으로 비틀거리며 잠을 자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타로의 엄청난 거구에 웅축되어 있는 근육의 밀도는 마치 거대한 짐승과도 비슷했기에 일반 사람들에 비해 혈기술이 쉽게 통하지 않았죠. 조타로는 그래도 계속 졸음이 쏟아지자 머리로 창문을 박치기에 깨버렸고, 이마에는 피가 주르륵 흘렀습니다. 조타로는 이 바깥바람을 쐬니 잠이 깼다 라고 박력있게 말했죠. 피가 흐르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상남자였던 조타로. 그런데 그때 열차의 내부가 이상하게 변형이 되기 시작했고, 촉수들이 꼬물꼬물 자라났습니다. 스타플래티나를 통해 바깥으로 나가보니 열차 전체가 어떤 생명체로 뒤덮이고 있었죠.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승객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순간적으로 시노부가 뛰어나가 승객들을 위협하는 촉수를 일륜도로 찔렀고, 그 촉수는 붕괴되어 버렸죠. 그리고 다른 쪽에서 승객들을 위협하는 촉수는 카나오가 빠르게 뛰어가 꽃의 호흡으로 우아하게 베어버렸습니다. 조타로는 그들에게 너네는 어떻게 잠이 들지 않았냐고 물었고, 시노부는 조타로가 영무원과 멱살 잡고 난리를 칠 때 혈기가 어떤 술수를 쓸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미리 혈기술에 대한 해독약을 자신에게 투여했고, 옆에 있던 카나오에게도 투여를 했다고 했죠. 그리고는 조타로의 머리에 흐르는 피를 보며, 조타로 씨가 머리까지 박살낼 줄 알았다면 조타로 씨에게도 약을 놓아줄 걸 그랬네요. 죄송해요 라고 말했고, 그 얼굴에는 뭔가 장난기 어린 희미한 미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조타로는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일단 이 녀석의 본체를 찾아 죽여야겠군. 이런 촉수는 딱 질색이거든. 이라고 하며 스타플래티나로 촉수들을 전부 뜯어버리며 앞으로 진격했습니다. 조타로는 본능적으로 열차의 앞칸으로 달렸고, 딱히 그곳에 엠무가 있다고는 생각 안 했지만 운명의 이끌림이 그곳에 있었죠. 엠무는 조타로가 무지성으로 돌진해오자 바보 같은 녀석, 조종석의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너는 내 혈기술에 잠이 들 것이다 라고 수많은 눈을 준비시켜놨습니다. 마침내 조타로가 문을 열고 들어왔고, 엠무는 혈기술로 수면에 빠지도록 했죠. 하지만 조타로는 내 녀석을 전부 부셔버리면 이 졸음도 깨지겠지 하며, 내가 먼저 잠들지 나의 스타플래티나가 네 녀석을 전부 박살내버릴지 효부다 했고, 조타로는 오라 하며 열차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열차는 탈선했고 옆으로 쓰러졌으며 많은 승객들이 다치기도 했지만, 조타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잠들기 전에 엠무를 박살내버리러 오라러시를 날렸죠. 엠무는 이 무식한 전법에 체력이 순식간에 바닥나기 시작했고, 승객들을 먹어 체력을 보충하려고 했지만 시노부와 카나오가 날뛰며 촉수들을 베어내고 있는 탓에 더 이상 재생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엠무는 머리만 남아 꿈틀거리며 도망가려고 했고, 조타로는 그 모습을 노려보더니 콰직하고 발로 밟아 으깨버렸죠. 카나와 시노부는 다친 승객들을 치료하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곳에 함께 와서 망정이지 조타로 혼자 이곳에 보냈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크게 다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카나오는 그래도 저 사람 엄청나게 강하네요 라고 말했고, 시노부는 꽤나 믿을만한 사람인 건 확실해 보인다고 했죠. 조타로는 시노부와 카나오가 승객들을 치료하고 있는 틈에 멀찍이 나가 기다리고 있었고, 그때 어떤 혈기로 보이는 한 남자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이, 내 녀석 강한가? 라는 말에 조타로가 그쪽을 보자 눈에 상현의 3이라는 표식이 있는 아카자가 있었죠. 조타로는 나의 강함은 네가 어떤 녀석인가에 따라 달라지지, 악인이라면 나는 한없이 강할 것이고 선인이라면 나는 부드러운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카자는 덩치는 산만한데 아직 중2병에 걸려있는 것인가? 하며 조타로에게 덤벼들었고, 조타로는 스타플래티나를 꺼낸 후 아카자의 주먹을 막았죠. 아카자는 스타플래티나의 모습에 꽤나 놀랐고, 이거 재밌겠다며 파괴살 낮춤을 씌운 후 연타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에 스타플래티나는 가드를 했고 강력한 아카자의 펀치에 뒤로 밀려났죠. 조타로는 지금까지 혈기들의 공격력은 터무니없이 약했는데 네 녀석은 꽤나 하는 모양이구나 라고 하며, 나도 조금은 진지하게 싸워주지 라고 하며 오라 러쉬를 아카자에게 날렸고, 아카자도 역시 난타를 날리며 수백 발의 펀치가 왔다갔다 하며 서로를 쳤고 잠시 소강 상태가 되었죠. 아카자는 이곳저곳이 골절당하고 피가 터졌지만 특유의 엄청난 재생력으로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플래티나는 아카자로부터 데미지를 입지 않았고 그저 여유롭기만 했죠. 아카자는 꽤나 재밌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조타로에게 혹시 혈기가 되지 않겠냐고 제안을 하자, 조타로는 이를 뿌듯한 뒤 나를 모욕하는 건가? 나를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없다. 날 모욕한 죄는 달게 받아라
죄의 값은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했고, 아카자는 해결되지 않겠다면 죽어라 중2병이라고 하며 파괴살 종식 청은단장광을 사용해 엄청난 초연타 공격을 날렸습니다. 그러자 조타로는 스타플래티나 더월드를 외쳤고, 순간 시간이 멈추며 아카자의 연타 펀치가 정지 상태가 되었고, 스타플래티나는 오라러시를 아카자에게 날렸죠. 그때 시간 정리가 풀리자 아카자는 이미 자신의 온몸이 스타플래티나의 주먹에 박살나고 있었고, 엄청난 충격을 받아 몸속의 세포들이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카자는 이렇게 패배할 수는 없다며 계속해서 재생을 해보려고 했지만, 재생하는 속도보다 스타플래티나의 주먹이 훨씬 빠르게 날아왔고, 세포 하나하나가 가루가 될 때까지 날려버리며 조타로는 다가와 아카자의 피를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조타로는 소멸해가는 아카자에게 제법 격투술이 훌륭했지만 최강의 스탠드인 스타플래티나에겐 역부족이었다. 너의 패배, 즉 너의 죽음이 이 싸움의 결과다 라고 말했죠. 그 시점에 홀리조스타와 타마요, 유시로가 있던 연구실 밖에서 어떤 큰 소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타마요와 유시로가 나가보자 곳에는 어떤 혈기가 있었습니다. 눈에는 상현호 표시가 있었고, 그는 상현호 교코였죠. 부자는 타마요와 유시로를 찾기 위해 항상 혈기들을 풀어놓았고, 그 소재를 파악하게 되자 상현호 교코를 그곳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 연구실을 경비하고 있던 비살대원들은 이미 교코에게 살해당했고, 유시로와 타마요는 어떻게든 교코를 막아보려 했지만 전투 타입이 아닌 이 둘은 상현의 혈기에게 상대가 되지 않았죠. 지금까지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연구해놓은 연구실이 전부 망가질 위기에 처한 이들, 그리고 부자는 처음에 홀리조스타를 혈기로 만들고 지켜보려고 했는데 어느새 자신의 저주가 홀리조스타의 몸에서 사라져버렸다는 걸 알고 그 혈기를 찾아 데려오라는 명령도 있었기에 교코는 홀리조스타를 납치하려고 했죠. 홀리조스타는 자신을 위협하며 다가오는 교코에게서 도망치기 시작했고, 교코는 빠른 속도로 뛰어가 홀리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홀리는 손톱을 세워 교코를 공격해봤지만 교코의 몸에는 흠집 하나 나지 않았고 교코의 주먹에 한 번에 나가 떨어져 버렸죠. 교코는 순순히 나를 따라오라며 홀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조타로는 무한열차 임무로 나가있고 엄청나게 위기의 상황에 처한 이들, 그때 뒤에서 보라색 채찍이 날아와 교코의 팔과 다리를 묶었고, 교코가 그것을 보니 어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내 딸을 어떻게 하려는 거냐 이 추악하게 생긴 녀석아 라고 하며 홀리조스타의 아빠이자 푸조 조타로의 외조부인 조셉 조스타가 등장하며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조셉 조스타는 다른 나라에서 한참 여행을 즐기다가 오랜만에 딸인 홀리조스타를 보러 일본으로 왔고 집에 찾아갔는데 딸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손자인 조타로도 없는 것 같았죠. 처음에는 둘이 어딜 외출했나 싶어 기다렸지만 본능적으로 딸의 신변에 문제가 생겼다는 마음이 커졌고, 단서를 찾기 위해 집안을 뒤지다 보니 한 방에서 어떤 쪽지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어이 영감 이곳이다 라고 쓰여져 있었고, 그 말투를 보아하니 조타로 녀석이 쓴 것 같다며 그 방에 수상해 보이는 문을 열고 들어갔죠. 조타로는 혹시 몰라 이 세계로 가는 문 앞에서 단서를 남겨놓고 떠났고, 분명 자신들이 사라진 거 알게 되면 가장 먼저 조셉 조스타가 자신들을 찾으러 올 것이라는 걸 알았기에 쪽지를 남겨놓은 것이었습니다. 조셉은 낯선 세계에 도착 후 적응을 할 겨를도 없이 자신의 세계에서 가져온 카메라로 염사 능력을 사용해 홀리가 어디 있는지를 찾아낸 후에 그곳으로 달려나갔죠. 그리고 그곳에 다다르자 상현호 교코가 홀리조스타를 위협하고 있었고, 조셉은 곧바로 허미퍼프를 이용해 보라색 장미 덩쿨을 소환해 교코를 잡아 끌었습니다. 당황한 교코는 저항을 했고 오히려 그 덩쿨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죠. 힘 자체는 조타로처럼 강한 것은 아니었으며 이미 노인의 몸이었던 만큼 교코에게 힘으로 밀려 조셉은 교코 쪽으로 끌려 날아갔고, 교코는 이상한 술법을 쓰지만 별거 아닌 늙은이군 이라는 생각으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끌려 날아오며 조셉은 주먹으로 교코의 안면을 때렸고, 교코는 이런 솜방망이 같은 늙은이 주먹으로 뭘 어쩌겠다는 거냐고 하며 조셉을 날려버렸죠. 하지만 교코가 조셉에게 맞은 부위는 갑자기 태양빛에 타들어가는 것처럼 붕괴되기 시작했고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조셉은 파문이라는 특수한 호흡을 사용해 온몸에 태양에너지와 비슷한 에너지를 두를 수 있는데, 상대방이 흡혈귀와 비슷한 느낌의 적이라는 걸 한눈에 알아보고 일부러 손쉽게 접근해 공격을 하기 위해 힘약한 늙은이인 척 연기를 했던 것이죠. 교코가 회복되지 않은 얼굴에 당황하고 있자 그 기회를 노려 조셉은 다시 한번 허미퍼프를 사용해 교코를 장미덩쿨로 묶었고,
교코를 끌어당겨왔습니다. 교코는 분명 아까는 자신의 힘에서 우위였는데 어째서 이런 힘이? 라는 생각을 하며 안간힘을 썼지만 점점 끌려들어왔고 조셉은 그대로 파문을 두른 펀치를 연타하며 교코를 붕괴시켜버렸죠. 그 후 조셉은 그대로 홀리 조스타에게 뛰어갔고 혈기로 변해버린 홀리를 보고 엄청나게 분노를 했습니다. 감히 내 사랑스러운 딸을 이렇게 만든 녀석이 누구냐고 말해요. 그때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던 타마요는 홀리를 딸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 혹시 그녀의 아버지냐고 물었고 그는 타마요가 혈기임을 알고 경계를 했습니다. 그때 타마요는 진정하라고 저는 홀리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는 같은 편이라고 말했고 조셉은 그걸 내가 어떻게 믿느냐고 경계를 했죠. 타마요는 저기 죄송한데 쿠조군의 할아버지인 거죠? 쿠조군이 당신을 만나면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더군요. 어이 영감 잘 들어. 이 여자를 만났을 때 무턱대고 공격하지만 이 여자가 우리 편이란 걸 시험하고 싶다면 내가 당신을 살렸을 때 물어왔던 질문을 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셉은 1981년 타잔의 주연 여배우는? 이라고 질문했고 타마요는 보 데렉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조셉은 비릿의 패러디고 비릿을 부른 가수는? 이라고 물었고 타마요는 알 양코빅이라고 답했죠. 그러자 조셉은 이거야 원 진짜인가 보군.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알다니 하며 타마요의 말을 믿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도대체 언제 오느냐고 물었고 타마요는 일단 곧 도미토오니 연구실로 들어오라고 했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조셉에게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 끝날 쯤에 조타로가 연구실의 문을 급하게 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밖에서 귀살대원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놀라서 뛰어온 것이죠. 조셉은 조타를 보자마자 화를 내며 내 딸이 이렇게 될 때까지 뭐하고 있었느냐며 소리쳤고 조타로는 영감이야말로 지금에서야 오면 어떻게 하냐고 맞받아쳤습니다. 일단 상현호 교코와 상현사 마카자의 비를 받은 타마요는 엄청난 수학이라며 지금까지 상현의 혈기를 잡은 역사는 없었다고 두 분 다 정말 대단하다고 하며 둘을 말렸습니다. 그렇게 그 다음날 연구실은 이미 무자에게 노출되었기에 대대적으로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홀리의 피를 빼 검사를 하던 도중 타마요는 홀리는 다른 혈기들과는 다르게 태양에 대한 어떤 면역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실험을 해보기 위해 한쪽 팔을 태양빛에 노출시켜봤고 홀리의 팔은 타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태양 에너지를 사용하는 조셉 가문의 딸이었기에 유전자에 태양에 대한 면역이 있었고 혈기가 되었음에도 태양에 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홀리는 태양에 나가 뛰어놀았고 그 장면을 어떤 한 귀살대원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큐브 스테이크. 그는 귀살대원이지만 출세를 위해 무잔 쪽에 붙은 배신자였고 홀리와 타마의 행적을 관찰해 무잔에게 보고를 하는 역할이었죠. 처음에 연구실에 교코가 찾아왔던 것도 다 큐브 스테이크의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큐브 스테이크는 무잔에게 태양을 극복한 혈기가 나타났다고 했고 무잔은 홀리 조스타만 흡수하면 자신도 태양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시점 조셉과 조타로는 남은 상현의 혈기들과 무잔을 어서 잡아 홀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했고 조셉은 염사 능력으로 그들의 위치를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무잔의 위치는 어떤 성이긴 한데 걸어서 찾아갈 수 없는 위치로 느껴졌고 다른 상현들의 위치는 조셉이 가져온 폴라로이드 사진기를 통해 특정이 되었죠. 그때 옆에 있던 신호부가 한 사진을 보더니 엄청나게 정색을 했고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모두가 신호부를 쳐다봤고 신호부는 이 혈기가 있는 곳을 알려달라며 자신의 언니 카나의 원수라고 말했죠. 조셉은 그 혈기의 위치를 알려줬고 신호부는 곧바로 그곳으로 뛰어가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 효타로가 신호부의 어깨를 툭 잡으며 저 녀석의 눈에는 상윤이의 표식이 있다. 내가 저번에 상대했던 녀석보다 더 높은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너의 실력으로 그자에게 가면 개죽음만 당할 뿐이다 라고 말했죠. 하지만 신호부는 이미 냉철함을 잃은 상태였고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토록 기다려온 복수의 기회가 왔으니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효타로는 그렇다면 내가 동행하도록 하지. 어차피 상현의 피를 모아야 하기 때문에 라고 했죠. 그리고 카나오 역시 함께 동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세 명은 만세극락교회 본거지로 찾아가게 되었고 신도들이 당신네들은 누구냐고 출입을 허락하지 않자 조타로는 강력한 눈빛과 함께 저리 비켜라 하며 신도들을 치워버렸고 그 압도적인 완력에 반항조차 하지 못하고 신도들은 쭈그러졌죠. 신호부가 교주의 방에 들어가자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주변을 살피다가 바닥에 깔려있는 다다미를 걷어내보니 밑으로 가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지하실이 있었고 그곳에는 엄청난 피비린내가 가득했죠. 그때 먹이가 제 발로 이곳에 찾아온 건가? 라고 하며 상현이 도우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호부는 도우마를 보자마자 확실히 자신의 언니 카나에를 죽인 혈기라는 걸 느꼈고 이 저골이 어디서 본 적 없느냐고 소리쳤죠. 그러자 도우마는 정말 먹고 싶었는데 끈질기게 버티는 바람에 먹지 못한 아이라
기억한다고 웃으며 얘기를 했고, 신호부는 그 말 듣자마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들어 도우마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도우마의 몸에는 독이 퍼졌고 잠시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듯 하더니 금세 회복을 하며 다 분해를 해버렸다고 약 올렸죠. 그 순간 카나오가 꽃의 호흡으로 날아와 도우마를 공격했고, 도우마는 철부채로 칼을 막은 뒤 천에 날려버렸습니다. 먹이들은 그저 잠자코 나에게 먹히면 될 뿐이라며 도우마는 다가왔고 부채를 펼쳐 시노부에게 얼음 혈기술을 뿌렸죠. 그때 스타플래티나가 나타나 얼음 혈기술을 주먹의 풍압으로 전부 날려버렸고, 쓰레기는 그저 잠자코 나에게 박살나면 될 뿐이다 라는 말과 함께 조타로가 등장했죠. 조타로는 지하실에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의 시체를 보고 엄청난 분노를 했고, 약한 여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벌이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즐거운 식사 시간을 방해하다니 곱게 죽여주지 않겠다며 혈기술 폭탄의 겨울 여신을 사용해 엄청난 냉기를 발산했고 스타플래티나의 몸을 얼려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꼼짝없이 얼어버리게 된 스타플래티나를 보고 도우마는 이젠 어쩔 셈이지? 또 내게 보여줄 기술이 있나? 라고 하자 조타로는 이 정도 가지고 스타플래티나를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가? 라는 말을 했고, 그 순간 스타플래티나를 얼려놨던 얼음들이 금이 가기 시작하며 좌자작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우마에게 뛰어나가 오라 러쉬를 날렸죠. 도우마는 그 펀치를 막으려 거대한 방벽을 세워왔지만 강력한 연타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깨지고 말았고 도우마의 온몸이 박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도우마, 시노부는 도우마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다가갔고 조타로는 아직은 위험해 라는 말을 했죠. 그 순간 도우마는 남은 힘을 모두 짜내어 시노부만이라도 죽이기 위해 덤벼들었고 도우마의 철부채는 시노부의 목 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스타플래티나 더 월드를 외쳤고 시노부의 목에 철부채가 닿는 순간 시간이 멈춰버렸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보다 약한 상대를 공격하는 추잡함을 지니고 있구나 라고 하며 다시 한번 오라러쉬로 도우마의 온몸을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시간 정지가 풀리자 시노부는 자신의 목이 살짝 베어 따끔함을 느꼈고 분명 자신의 눈앞까지 다가왔다고 생각한 도우마가 저 멀리의 나라가 터져버린 상태였죠. 조타로는 묵묵하게 걸어가 소멸하는 도우마에게 넌 나를 화나게 한 죄로 죽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며 피를 유리병에 담고 유이 그곳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누군가가 조타로의 옷자락을 잡았고 돌아보니 시노부가 원수를 갚아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죠. 조타로는 딱히 너를 위해서 한 것은 아니다. 날 화나게 한 값을 치르게 한 것뿐이지 라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시노부는 듬직한 조타로의 등짝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죠. 그렇게 조타로가 타마요의 연구실로 돌아갔는데 그곳에는 조셉과 홀리가 없었습니다. 타마요에게 그들이 어디 갔느냐고 묻자 아까 조셉이 우잔을 찾을 방법을 알아냈다며 홀리를 데리고 유학으로 떠났다고 하며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조셉이 홀리를 데리고 어떤 유학으로 떠났다는 걸 들은 조타로는 이 영감이 자신에게 말도 안 하고 홀리를 데리고 갔다는 것에 열이 받았고 당장 그곳을 향해 뛰어나갔습니다. 타마요는 조타로에게 저기 홀리에 대해서 할 말이 라고 했지만 조타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나가버렸죠. 그 시점 조셉은 유학에 있는 상현을 통해 무장이 살고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유학으로 갔고 자신의 염사 능력으로 본 그곳으로 들어갔죠. 유녀들이 손님인 줄 알고 조셉에게 들러붙자 조셉은 자신이 가진 돈을 공중에 뿌리며 유녀들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유녀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을 보며 환호했지만 막상 돈을 주워보니 그 돈은 그 당시 일본에서 쓰던 돈도 아니었기에 유녀들은 저 미친 노인네는 도대체 뭐지? 싶었죠. 조셉은 그대로 홀리를 데리고 인간 모습으로 변신한 상현육 다키를 마주했고 다키의 눈을 통해 홀리 조스타를 보게 된 무자는 다키에게 저 녀석들을 꼭 붙잡아 놓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자는 상현육 호쿠시보와 상현사한 탱구 그리고 하연급에 준하는 혈기들을 잔뜩 소환을 했죠. 그 시간 동안 다키와 규타로가 홀리를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둔 역할이었고 조셉 또한 딱히 다키와 규타로를 공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키는 이 늙은 할배가 막상 기세등등하게 이곳으로 오더니 우리의 모습에 쫄아서 공격조차 하지 않는 건가? 라고 말했고 조셉은 지금 실컷 짓거리라면서 조금 있다가 숨도 못 쉬게 해준다고 말을 했습니다. 조셉은 분명히 여기서 시간을 끌고 있으면 무잔이 이곳으로 오거나 아니면 그 이상한 성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올 거라 생각했기에 섣불리 다키와 규타로를 죽이지 않았죠. 무자는 무한성의 혈기들을 전부 불러 모으자 나킴에게 유곽 전체를 무한성으로 소환하라고 명령했고 유곽은 통째로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더니 무한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조셉과 무자는 자신의 계획대로 대화하고 있다는 생각에 씩 웃었고 다키는 이젠 저 늙은 할배를 죽여도 되겠지? 하며 수많은 오비를 날렸죠. 그러자 조셉은 허미퍼프를 사용해 다키의 수많은 오비의 숫자만큼 장미 덩쿨을 꺼냈고 다키의 오비와 덩쿨이 부딪혔습니다. 장미 덩쿨은 오비를 순식간에 치렁치렁 감으며 나아갔고 오비를 타고 가
다키의 온몸을 꽁꽁 묶어버렸죠. 그때 규타로가 그 덩쿨을 잘라내보려고 했지만 잘라내는 속도보다 덩쿨이 자라는 속도가 훨씬 빨랐고 자르려고 하는 규타로까지 덩쿨이 칭칭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셉은 그 둘을 묶은 덩쿨을 순식간에 자신 쪽으로 끌어들인 다음 파문을 실은 주먹으로 흠집해주었죠. 파문 공격에 당한 다키와 규타로는 온몸이 태양빛에 타버리는 것처럼 붕괴되기 시작했고 엄청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그 비명 소리를 들은 수많은 혈기들이 뛰어와 조셉을 둘러싸기 시작했고 조셉은 수많은 혈기들을 보고 아 이렇게 많은 녀석들을 나 혼자 죽이라는 거야? 라고 하며 어서 이 녀석들 좀 처리해 라고 외쳤죠. 그 순간 조셉의 뒤쪽에 자리 잡고 있던 수많은 혈기들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곳의 중심에는 조타로와 스타플래티나가 있었습니다. 스타플래티나의 강력한 연타 공격에 주변에 있는 혈기들의 온몸은 박살나기 시작했고 스타플래티나에게 혈기의 숫자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때 조타로 앞엔 카이아쿠가 나타났고 카이아쿠는 씩 웃으며 무자님이 이 녀석만 처리하면 비어있는 상의 자리에 넣어주신다고 하셨지 라고 말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번개호흡 자세를 취하더니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로 조타로에게 접근했죠. 카이아쿠가 신속하게 검을 뽑아 조타로의 목을 치려고 하자 더 빠른 속도로 스타플래티나가 주먹으로 카이아쿠의 머리통을 날려버렸습니다. 다른 혈기들과 다르게 조금은 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군. 하지만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너는 그저 빠르게 죽을 뿐이다 라고 조타로가 말했죠. 그때 뒤에서 큐브 스테이크가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조셉과 조타로가 혈기들과 싸우느라 홀리 쪽을 신경 못 쓰고 있을 때 홀리에게 뛰어가 뒤에서 붙잡았죠. 크하하 이제 출세길이 열리겠군. 무자님이 원하시던 혈기를 내가 잡을 줄이야 라고 기뻐하는 순간 홀리는 손톱으로 큐브 스테이크를 갈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전투형 캐릭이 아니라고 해도 홀리도 혈기가 된 이상 보통 인간보다는 강력한 신체 능력을 얻었던 것이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조조들이 잡혈기들을 거의 다 쓸어버리자 조타로의 앞에는 상현일 코쿠시보가 나타났고 조셉의 앞에는 상현사 한탱고의 분신 조아쿠텐이 나타났습니다. 조아쿠텐은 여러가지 혈기술로 조셉을 공격했지만 조셉은 허미퍼플을 이용해 요리조리 날아다니며 피했고 조아쿠텐에게 도발을 했죠. 조아쿠텐은 그 도발에 넘어가 몸을 움직였고 뒤로 미리 보내놓은 하나의 장미 덩쿨로 조아쿠텐의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순식간에 자신 쪽으로 끌어당긴 뒤 파문을 실은 펀치로 조아쿠텐의 온몸을 박살내버렸죠. 하지만 조아쿠텐이 소멸한 뒤 드디어 또 다른 조아쿠텐이 튀어나와 공격을 했고 분명 이 녀석을 파문으로 죽였는데 어떻게 되살아난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이 녀석은 아까 내가 쓰러뜨린 녀석이 되살아난 것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왔다는 걸 캐치했고 필시 본체가 따로 있는 녀석이라는 추측을 했죠. 조셉은 염사 능력을 사용해 한탱구의 본체 위치를 감지했고 그대로 장미 덩쿨을 이용해 인디아나 존스처럼 무한성 이곳저곳을 누볐습니다. 한탱구는 자신의 위치를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 장담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조셉은 한탱구 앞에 와 있었고 그대로 파문으로 한탱구를 패 죽여버렸죠. 그 시점 코쿠시보와 대치하고 있던 조타로는 코쿠시보의 기운을 느끼고 지금까지 만난 상현들 중 확실히 가장 강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코쿠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엄청난 참격들을 조타로에게 날렸고 스타플래티나로 그 참격들을 막았지만 주변에 있는 기둥들은 참격에 의해 전부 잘려나가 방이 무너졌고 그 잔해에 조타로는 깔려버렸죠. 하지만 오라! 라고 하며 자네들을 전부 들어올리며 나오는 조타로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조타로는 아무렇지 않게 걸어나왔고 코쿠시보는 다시 한번 달의 호흡을 시전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참격들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스타플래티나는 그 참격들을 모두 쳐내며 코쿠시보에게 접근해 주먹을 날렸는데 코쿠시보는 그 주먹을 피하는 정도의 반사신경을 보여줬죠. 조타로는 그 모습에 흠칫 놀라긴 했지만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피해보실까? 라고 하며 오라 러쉬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코쿠시보는 자신도 빠른 검술로 그 주먹들을 막아내려고 손했지만 칼과 주먹이 여러 번 맞닿자 코쿠시보의 칼이 부러지며 코쿠시보는 엄청난 난타에 온몸이 터져나갔죠. 하지만 코쿠시보는 다시 회복을 했고 칼 또한 다시 재생을 했습니다. 조타로는 확실히 내 놈은 다른 녀석들처럼 싱겁진 않구나. 그래도 여기서 시간을 끌 수는 없으니 이제는 끝이다 라고 하며 스타플래티나 더 월드를 외쳤습니다. 코쿠시보는 시간이 멈췄지만 내비신 세계를 통해 어렴풋이 스타플래티나가 자신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걸 알았죠. 하지만 자신의 몸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스타플래티나는 아까와의 같은 속도로 오라러쉬를 날렸습니다. 이건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라는 생각만 든 채 무자비한 연타 공격에 온몸의 세포가 터져나갔고 시간 정지가 끝나는 순간 그 폭발력이 터지며 코쿠시보의 몸은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젠 무잔 녀석만 남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고 무잔을 찾으려는 조타로. 그 순간
저 멀리에서 홀리가 있던 곳에 부자는 튀어나왔고 홀리를 자신의 촉수로 휘감았습니다. 조타로는 안돼! 라고 하며 홀리를 구하려고 했지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시간 정지에 범인이 닿지 않았죠. 또한 조셉 역시 한탱과 싸우느라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에 무잔이 홀리를 공격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잔은 이 여자를 흡수하고 이곳에서 빠져나가면 나는 태양까지 극복한 완전 무결한 혈기가 된다. 그 하하하 라고 웃었고 홀리가 손톱으로 무잔을 공격해봤지만 생체기 하나 남지 않았으며 무잔은 그대로 홀리를 몸속에 흡수시켜버렸습니다. 조타로는 분노로 표정이 일그러졌고 조셉은 그저 잠자코 보고 있었죠. 그때 무잔은 몸속에서 어떤 힘이 느껴진다며 기뻐하다가 갑자기 온몸이 바싹바싹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잔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라고 하며 당황했고 계속되는 붕괴 마치 태양이 몸속에 들어와 버린 것처럼 재생되지 않았으며 몸이 타들어갔죠. 그때 조셉은 크하하 웃으며 이 멍청아 내가 뻔히 내 놈들이 노리고 있는 내 딸을 이곳에 데려왔을 것 같으냐? 라고 했습니다. 때는 조금 전 과거 조타로가 도마를 되찾으러 갔을 때 조셉은 홀리가 태양을 극복했으며 파문에도 견딜 수 있나 싶어 파문을 조금 전달해봤고 그대로 파문을 머금은 채 아무렇지도 않은 홀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그리고 홀리는 혈기가 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에 혈기술을 쓸 수 있게 되었는데 자신과 똑같은 분신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애초에 홀리가 전투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라 분신은 좋은 혈기술이 아니었지만 조셉은 기가 막힌 생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홀리의 분신에 파문 에너지를 잔뜩 넣어놓고 무잔을 끌어내면 어떻겠냐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홀리의 본체는 타마의 연구실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놓았고 분신을 데리고 유학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타마요는 조타로가 막 처음에 왔을 때 이 계략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조타로가 조셉이 홀리를 데리고 유학으로 가버렸다는 말을 듣자마자 뛰쳐나가 설명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죠. 무잔은 소멸하며 나를 속이다니 분하다 라는 말을 했고 조셉은 이게 바로 최고의 야바이다 라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조타로는 시노부, 카나오, 타마요 이제 끝났어 라는 말하며 무자의 피를 유리병에 담았고 조셉에게 영감 꽤나 심장 떨리는 장난했군. 그래도 이번 장난은 나조차도 꽤나 흥미로웠다 라고 했죠. 그렇게 타마요의 연구실로 들어간 이들은 무장의 피를 그들에게 주었고 타마요는 드디어 무장이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연구에 몰두했고 얼마 안가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리는 인간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 조셉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을 찾아 그곳으로 갔죠. 조타로는 마지막으로 귀살대원들 타마요와 인사를 한 후 쿨하게 떠났습니다. 시노부에게도 딱히 어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죠. 조타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추억은 가슴에 묻을 뿐. 이렇게 조조의 비묘한 모험 가상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조타로의 능력이나 조셉의 능력으로 부장까지 잡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겠지만 조셉이 가진 속임수라는 특성을 활용해보자 해서 이런 전개로 진행을 해봤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